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퇴임 연설을 통해 재임 5년간의 여러 소회를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연설 말미에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5년간의 이명박 정부 어떤 역사적 공과를 남겼을까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고정 코너로 진행할 정치평론가 박상병 대 이봉규 박사의 돌직구 대담에서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봉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 10년 이후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이명박 정부가 5년 전에 탄생을 했었는데, 사실 그 집권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상 문제, 요걸로 시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봉규 박사님 그 시작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나중에도 밝혀졌지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전문 시위꾼들의 어떤 그 이념적,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조종에, 이 별거 아닌 문제를 그냥 역사적 큰 문제로, 이게 둔갑이 된 사건이었죠. 그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PD 수첩인가요? 그런 거에서 촉발이 됐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겪을 수 있는 그런 집단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요런 부분이 억울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물론 그렇다고 이게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큰 사건이 아닌데 마치 무슨 정권 타도의 대상이 된 양 이게 번졌거든요. 네. 그런 큰 문제로 번진 거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에 이런 큰 어려움을 억울하게 겪다 보니까 집권 5년 동안에 좀 어렵게 끌고 간 면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사실 시작점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발목을 잡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박상병 박사님은 지금 이봉규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코너대로 이봉규 박사님이 여론을 향해서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 시위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민들이 정말로 먹거리가 걱정이 돼서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고민했던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일을 떨치고 나왔는 사람을 전문 시위꾼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모독하는 겁니다. 전문 시위꾼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 전문 시위꾼들 조종에 대다수 순진한 국민들은 휩쓸렸다, 이런 얘기죠. 말씀하시죠. 네, 별거 아닌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중요한 문제고, 대통령도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을 할 때.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을 최소한 대만 수준으로 낮춰서 비교적 안전하게, 비교적입니다. 안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고, 정부 뜻대로가 아니라 국민이 나선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말하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정말로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현안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선다, 정부가 못하면은 나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이거는 국민들의 승리였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응을 못한 겁니다. 이때부터 불통, 명박 삼성 등등으로 쌓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이고, 그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이 5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물론 이건 앞으로 평가할 대목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면서 자신의 5년 지적에 상당히 아픈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앞으로도 어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어떤 통상을 통해서 국민의 먹거리나 이런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떨치려 날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대통령과 정치인이라 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주 두 분이 명백하게 다른 입장을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명박산성으로 표현되는 이 국민과의 소통 단절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비판들이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하실 게 있나요, 박 박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소통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소통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정권이 1970년대, 60년대 정권이면 괜찮아요. 대통령이 알아서 그냥 다 하시고 국민들은 뭘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고 매체도 없고요. 방송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훌륭한 대통령이 끌고 나가면은 됐다고 치더라도 지금은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치권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교감을 갖는 것이 정책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버리면은 아니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끝까지 불통이었습니다. 막판에도 그렇게 측근 인사들 특사 안 된다. 심지어는 집권당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측근 사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측근 인사들 특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의 80% 집권당까지도 대통령 당선인까지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대로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불통이거든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했다. 5년 내내 그 불통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실패라고 하면은 그 실패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박근혜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좀 그러셨는데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도 박근혜 당선인 잘 하려고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인사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말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나 국민들한테 아쉬운 대목은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교감을 국민들하고 나눠야 초기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강력한 국정 드라이버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은 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인선이 됐는지, 또 그동안에 인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를 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앞으로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만큼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마 다소가 좀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처음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는 많은 기회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은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에 또 국민들하고의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봉규 박사님은 이 소통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 박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 옛날에 박 박사님이 이제 뭐 언론과 소통 뭐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박 박사님 말대로 언론과의 소통이 없은 시절이고 그런 매체가 발달이 안 돼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광장 정치를 한 거거든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광장에 모여서 정치를 한 겁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지금은 대의민주주의가 발달돼 있고 그런 의회민주주의 체제로 가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그 대의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역구에서 뽑으면 그 국회의원이 표결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거고 또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이 정책 집행을 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광장에서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정치는 그건 옛날의 광장 정치 시대고 지금은 대표들을 다 뽑은 거 아닙니까? 그 대표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들이 지금 발달돼서, 지금 요즘에 언론이 얼마나 낱낱이 그날 매일매일 거의 그냥 신상 털기를 중계방송 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론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굳이 광장에 모여서 아까 명박산성 얘기하면,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군중들이 나와서 청와대로 돌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을 때, 자 그걸 막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수십만이 시위 정도가 아니라
흥분해서 있는데 그걸 안 막으면, 그럼 청와대로 돌진하면은 청와대에서 그럼 그걸 점령하겠다는 거면 시위꾼들이요? 그게 그럼 놔둬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건 시민들도 우선 어떤 그 절제를 좀 해야 된다. 근데 그 시민들 대다수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로 돌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시위꾼 조종을 하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조종을 하는데 감성적으로 시민들을 조종하거든요. 촛불을 들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획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십만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조종을 당한 건데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비판하고 싶은 게, 그때 명박산성이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를 쌓지 말고 맨몸으로 나왔어야 돼요. 당신이 맞는 한이 있더라도 네. 맨몸으로 나와서 다 우리 얘기하자. 대표들하고 광화문 광장에 앞에 모여 앉아서 자 얘기하자. 그래. 뭐냐. 야 이건 선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정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당신들 요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컨테이너 박스로 명박산성을 쌓지 말고 시위대들하고 맨몸으로 막았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컨테이너 박스에 숨은 거, 이것이 명박산성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시민들도 전문 시위꾼들의 놀아나는 획일주의, 감성적 획일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투표로 응징하고 투표로 행사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데, 그 감성적 때 촛불 시위꾼들의 휘말려가지고 네네. 거기에 그걸 전체 대변인인 양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력에 휩쓸리는 거는 옳지 않다. 양쪽에 다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는 답변을 1분 이내로 두 분 다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자, 이 박사님 말씀 중에 전문 시위꾼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텐트 치고요. 그때 광우병 무슨 조정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해우군 기지구도 이런 데 가보면요. 네. 제주에 사는 시민들보다 빨간 머리띠 메고 전문 시위꾼들이 있어요. 그 쌍용차 거기도 똑같은 얼굴들이 있고요. 똑같은 단체들이 있고요. 어디 가나 행사에는 그런 전문 시위꾼들이 있습니다. 그 네. 팀들이 말하자면 이걸 조종하는 거거든요. 이 박사님, 오늘 주제가 그 주제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그분들이 이 팀들이라니까요. 다 돌아다니면서 이 시위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아니서 지금 할 주제가 많은데 자꾸 그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 포인트가 엇나가니까. 예,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봉규 박사님 말씀은 이제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그런 저기에 국민들이 좀 이제 쫓아갔던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걸 말이죠. 네. 얘기해 보시죠. 그거를 자꾸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전문 시위꾼들 따라다니는 바보들입니까? 로봇입니까? 어느 집단이든지 조직체가 있는 거, 조직에 핵심부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를테면은 방송국에서 시위를 한다 하면 그 시위에 지도부가 있는 거죠. 그 지도부는 또 다른 방송 연대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파져 나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전문 시위꾼 조정당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는 오늘 주제도 아니고 조금 알겠습니다. 자, 예, 이봉규 박사님 하여간 그런 주장을 하셨던 거고요. 네. 자, 지금 시각 7시 50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외교적인 측면 얘기를 좀 해보죠. 이 G20 회의를 유치를 하면서 이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봉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위에 것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좀 이제 과다 이렇게 봐지면 G20라든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인 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물론 선임 대통령들이 잘해왔기 때문에 그 덕을 이명박 대통령이 본 것도 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그런 추진력과 외교력으로 G20라든지 국격을 높인 거, 외교력을 높인 거는 높이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대북 관계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뭐 국내 정치 마찬가지로 불통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북 관계에 철저한 상호주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처음서부터 옛날서부터 그거를 철저한 상호주의를 했으면은 북핵이 과연 지금 저렇게 위협 수준으로 핵실험을 했을까? 북한의 핵이 존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점에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박상경 박사님 외교 네. 문제 또 대북 정책 문제 제 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죠.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제 미국발 또는 유럽발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맞서서 상당히 애를 쓴 거 인정합니다. 우리 국가 신용등급 오른 것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잘했습니다. 또 녹색 기후기금을 인천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잘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또 G20 정상회의라든지 핵 안보 정상회의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국격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딴 데는 없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변방했다가 중심으로 갔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이거 정말 낯뜨거운 일이죠. 이거는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칠 정도로 아전인수기 해석이다. 잘했지만은 자신 때문에 무슨 또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그런 얘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세계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입을 해왔고 우리 국민의 역량이 그만큼 발휘가 된 겁니다. 대북 문제만큼은 앞서 이 박사님이 상호주의를 지켰다고 했는데 상호주의 지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5년 동안 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호주의 지켰다라고 말하면은 그 상호주의가 무슨 상호주의인지가 궁금한 대목이고요. 5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 핵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핵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남북 관계가 아니라 대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맞게 유연하게 대북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에 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한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책을 이명박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5년 동안의 대북 정책은 정말 최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55분 50초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각각 한 30초씩 있으신 건데 자, 이명박 정부 5년을 평가를 하시면서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점은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를 딱 단어 한두 개 정도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박 박사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통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목이 마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정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오는지 궁금해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과 벽을 쌓으면은 결국은 그 정부 망합니다. 국민과 제발 좀 소통 좀 하시라. 좀 그 대목을 강조하고 소통.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은요? 네, 저도 소통 공감하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받을 수 있던 건 열심히 일만 했지 생각을 안 했다. 철학의 부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진정 뭘 원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소통과 철학을 꼽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도 좀 인사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치평론가 박상병 대 이봉규 박사의 돌직구 대담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5년간의 이명박 정부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